예, 지금 시간이 2020년 4월 12일 오후 9시 54분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동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동평균하고요. 이동평균선하고 달라요. 예,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고 이동평균은 그냥 개념이에요. 자, 자, 이동평균은 무빙 에버리지예요. 무빙 에버리지. 이게 발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움직이는 평균. 평균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세요. 예, 이게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계속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따지시기도 해요.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만 배우면 끝이에요. 자, 평균. 자, 이 5개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이 5개의 평균은 얼마냐는 거죠. 자, 이거는 검정 더하기 빨강 더하기 노랑 더하기 파랑 더하기 보라 나누기 5.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응? 여기까지. 검정 더하기 빨강 더하기 노랑 더하기 파랑 더하기 보라. 그러면 총 5개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고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초록을 하나 넣을게요. 초록을 넣었어. 자, 이 중 5개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구하실 수 있는 분. 구하실 수 있으세요? 검정, 빨강, 보라, 노랑, 파랑, 초록. 이 중에서 5개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문제에서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텍스트로 쳐보세요. 채팅창에. 제가 드린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저 6개의 색상 중 5개의 평균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요. 자유롭게, 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본인들의 생각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는 저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에게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본인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검정 녹색. 왜 검정 녹색이 문제가 돼요? 이건 이동 평균이 아니라 평균이에요. 지금의 상태는 평균이라고요. 이동 평균이라고 한 건 타이틀이고 지금은 평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요소 중에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낼 건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요. 어, 다태아 님이 어느 색을 기준으로 평균을 찾을 건지 요거는 조금 답에 가까운데 표현이 조금 직접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방이 좋은데 아, 좋아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딴소리 한 거예요. 지금 다태아님은. 그냥 직접적으로 나 너 좋아해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면서 이렇게 많게 있어요. 자, 서로 이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자가 아니에요. 평균을 구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걸 숫자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걸 그냥 색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비아이님이 안 들어가는 색 조금 더 표현을 그럴듯하게. 서로 이로님은 너무 이게 아티스트적인 답변이에요. 약간 수학적으로 가자고요. 김현우님이 정답이에요. 김현우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떤 색을 누락시킬 거냐. 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색을 누락시킬 거냐죠. 왜? 이 중에서 5개를 뽑아야 되니까 5개에 해당되지 않는 색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돼요. 그쵸? 김현우 님이 말씀하신 어떤 색을 누락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렵다라는 게 정답이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본인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앞에 쓴 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건 5개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평균을 5개 내라고 했더니 5개 색을 지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색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이 6개의 색 중에 어떤 걸 빼야 되는지만 알면 돼. 근데 그 규칙이 여기에 없어. 그렇죠? 평균에는 어떤 걸 빼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이게 평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이 오시나요? 평균은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모집단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그때 정의를 해줘야 돼.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한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김현우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색을 누락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정의가 없어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누락시킬 색을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까 6개의 색이 있었죠. 그거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예?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좌측에 검정, 그 다음에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마지막으로 녹색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시간. 예? 시간의 기준에 의해서 시계열로 저 색을 쫙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초록색을 하나를 더 넣은 거죠. 아까처럼. 자, 이제 5개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가야 돼요? 누가? 누가 나가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그림에서 누가 나가야 돼요? 색상을 적어 보세요. 예, 정답. 다 아시잖아요. 예, 김현우님 검정, 솔림님 검정.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까는 몰랐잖아요. 아까 6개의 색깔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색이 나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딱 배치하면 명확하게 알아요. 누가 나가야 되는지. 예, 얘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규칙이 현재로부터 5개예요. 이게 현재가 되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면서 얘가 탈락이에요. 자, 오늘 배워야 될 이동평균 다 배우셨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았던 이동평균의 모든 진실이에요. 뭐예요? 뭔가요? 시간이라는 기준을 넣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좀 전 화면에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색을 빼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5개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 못 내요. 여러 개거든. 답이. 그런데 시간이란 걸 딱 투입시키면 명확하게 하나가 빠져나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뭐가 빠져나가는지 아시죠?
이거 보고 검정색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원래의 5개 평균이 A예요. 그리고 새로운 5개 평균이 B예요. 자, A는 검정 더하기 빨강 더하기 노랑 더하기 파랑 더하기 보라 나누기 5. B는 빨강 더하기 노랑 더하기 파랑 더하기 보라 더하기 녹색 나누기 5.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치환이 있어요. 치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좀 어려운 수학을 좀 해야 돼서. 자,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빨강, 노랑, 파랑, 보라를 뭐라고 부를까요? 루비라고 부를게요. 루비. 루비. 이걸 이제 루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루비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A는 그죠? 루비 더하기 검정이에요. 나누기 5. B는 루비 더하기 녹색이에요. 나누기 5.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지워요. A는 루비 더하기 검정 나누기 5. B는 5분의 루비 더하기 녹색. 자, 양변에 5를 곱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수학 시간이에요. 양변에 5를 곱합니다. 그러면 A는 루비 더하기 검정, B는 루비 더하기 녹색. 자, 양변에 루비를 빼요. 그러면 A는 검정이 남고 B는 녹색이 남아요. 자, 무슨 얘기냐? 어, 아까 녹색이 새로 들어갔을 때 5개의 평균과 이전 평균이 있죠. 그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5개, 녹색을 포함한 5개의 평균값이 녹색을 포함하지 않은 검정을 포함한 평균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녹색이 검정보다 크면 돼요. 녹색이 검정보다 크면 평균은 상승해요. 만약에 녹색이 검정과 같으면 평균이 똑같아요. 만약에 녹색이 검정보다 작으면 평균이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같아요. 자, 빨강, 노랑, 파랑, 보라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봐야 똑같은 값을 더하는 거예요. 아까 루비라고 얘기했던 값은 양쪽에 존재하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은 양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평균을 내봐야 똑같은 거죠. 빨강, 노랑, 파랑, 보라의 평균은 밑에 있는 빨강, 노랑, 파랑, 보라의 평균과 같아요. 다른 값은 A의 검정과 B의 초록이죠. 그래서 초록이 검정보다 크면 B 값이 A 값보다 커지는 거고, 예, 초록과 검정이 같으면 A와 B는 같은 값이 되는 거고, 예, 초록이 검정보다 낮으면 A가 B보다 커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나가는 값. 이거를 들어오는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은 나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동평균은 나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의 관계를 아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눈이 확확 돌아가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죠. 이게 뭐 어렵게 뭐 있어요. 뻔한 내용인데. 근데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차트를 보는 수준이 달라요. 자, 이건 종가입니다. 예, 문제 1번. 종가예요. 자, O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려면 6번의 종가는 얼마인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나요? 다음 보기 1, 2, 3, 4, 5를 보시고 예, O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려면 6번 종가는 얼마 이상? 예, 솔림님 정답. 예, 정답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가격 이상이면 어, 오이동 평균 상승하는구나. 뭘 알고 있어요? 나가는 값. 그러면 이게 22동 평균이면요. 20일 전에 종가 보시면 되죠. 예? 딱 일봉에서 20개 전에 종가 딱 보시면 되잖아요. 아, 저 가격보다 높으면 21선 상승해. 저 가격보다 낮으면 21선 하락해. 예. 뭐 서로 이론님도 정답을 맞추신 거예요. 벌써 기본적인 개념 딱 하나만 아시면 머릿속에 팍팍팍팍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없다고요. 이 개념을 안 갖고 계신다고요. 이동평균선만 보지 몇 번째 봉을 봐야 되는지 몰라. 왜? 나가는 봉이 뭔지 모르니까. 이동평균을
결정하는 값은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들어오는 값 위치랑 딱 비교해가지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딱 보면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지 떨어지는지 알아. 이제 이해하셨어요? 몇 번째 봉을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갑니다. 이제 103으로 바꿨어요. 103. 두 번째 걸. 네? 두 번째 걸 103으로 바꿨어. 자, 그러면, 자, 6번과 7번이 모두 오이동 평균선이 상승해야 돼. 두 번 연속. 두 번 연속. 예? 오이동 평균선이 두 번 연속 상승하려면 6번과 7번의 종가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이제 두 개 다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봉이 104까지 가야지. 그래야 2번 봉, 다음 봉에도 상승을 유지하죠. 자, 1번 봉만 고려했을 때는 6번에 101만 넘으면 되는데 이게 2번 봉까지 고려하면 1번이 104까지 가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봉 버티면 돼. 그죠? 왜냐면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6번에서 단순히 한 번만 돌리는 거면 101 이상으로 가면 되지만 아예 추세를 돌릴 생각이면 2번 봉까지 만족시켜 줘야죠. 네, 101, 104.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아주 단순한 허접한 강의 하나를 하고 나서 봉을 딱 보면 몇 번째 봉을 봐야 되는지 눈에 보인다니까요. 봉이 몇 번째 끼인지 보여. 이해하셨죠? 예? 나가는 값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전부라고요. 이동평균에서 핵심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오르고 내리냐 이게 아니에요. 뭐가 나가는데. 근데 앞으로 나갈 값이 굉장히 높아. 그럼 뭐예요? 예? 하락 추세지. 그죠? 앞으로 나갈 값들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하락 추세라고요. 자, 이제 잠시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런 걸 사실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런 걸 알면 수준이 동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랑 제 수준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집니다. 별거 아닌 이 백지장 같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신비감을 유지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아야 기술적 분석을 좀 배우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오이동 평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쵸? 나가는 값이 얘예요. 얘. 얘가 나간다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얘가 들어온 거예요. 자, 2번이 들어오면서 1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가는 애가 뭐예요? 얘죠. 얜 여기서 나간다고요. 보이세요? 3번. 예? 3번 애가 어디서 나가는지를 보세요. 280도 아니야.
300보다 좀 낮은 데서 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얼마를 가야 돼요? 얼마를 가야 돼요? 300 가야지. 아니에요? 300 가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300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이평이 위로 돈다는 얘기예요. 가겠어요? 못 가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값을 쫙 커서 그 나가는 값이 와야 이동평균선이 회전한단 말이에요. 못 가. 못 가죠. 그 다음 복은 이거예요. 4번. 얘 280이에요. 그 다음이 얘가 한 270 되겠다. 5번. 예. 그럼 지금은 뭐예요? 계속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겠죠. 예? 5일선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나가는 값이 너무 높아. 지금 들어오는 값이 나가는 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장대 음봉 때문에. 예. 장대 음봉 때문에 이전에 있던 값들은 다 높아졌고 들어오는 값은 다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가 된다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이거 이해되시냐고요? 자, 장대 음봉은 이전의 값을 높은 값으로 만들고 새로 들어오는 값을 낮은 값을 만들게 돼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5일선이 하락한다. 그죠? 장대 음봉 때문에 만들어지는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의 갭이 생긴다고요. 균형이 무너져요. 나가는 값은 높고 들어온 값은 낮기 때문에 5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쳐박게 된다고요. 이거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거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 월봉을 보고 이거는 하락장입니다라고 설명하는지 이해됐죠? 왜? 나가는 값보다 들어오는 값이 작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르는 걸 보잖아요. 저는 나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들어오는 값만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을 보니까 올라가니까 아 이건 상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가는 값은 훨씬 높아. 그러니까 오이동 평균선은 밑으로 쳐박아요. 예. 이게 오이동 평균선 아래로 쳐박는 걸 하락장이라고 하죠. 반대로 오이동 평균선이 위로 샥 감아 올리면 상승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이라고. 왜? 나가는 값이 훨씬 커.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걸 설명하려면 이동평균의 개념을 모르고는 절대 이해 못해요. 왜 저게 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빠져나가는 값이 왜 저거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요. 왜? 이동평균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코어라고요. 이걸 알면 보조지표가 다 보여요. 예? 이걸 알고 있으면 보조지표가 다 보인다고요.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안다니까? 왜? 몇 번째 봉이 빠져나가는지 아니까. 몇 번째 봉이 빠져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개, 종가, 고가, 저가 이거 이 값만 알면 현재 값이랑 딱 비교해가지고 야 몇씩 떨어졌어 몇씩 올랐어 이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보조지표가 어떻게 그려지지?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보조지표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막 상상해요. 그럼 뭐하러 상상해요? 빠져나가는 거 보면 대충 보이는 거지. 자, 오이동 평균선은 나누기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값하고 들어오는 값의 갭이 있죠. 그거 나누기 5 하면 딱 떨어지는 값 나와요. 만약에 100이 떨어진다. 그러면 20이 떨어지는 거죠. 나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의 현재 차이가 100이라면 오이동 평균선은 20이 떨어진다고요. 5분의 1이 반영되니까.
보지 않고도 계산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만 알면. 이동평균의 개념만 알면. 근데 뭐만 공부해요? 이동평균선만 공부해. 5일선이 오르면 어떻고, 5일선이 내리면 어떻고, 21선이 오르면 어떻고, 그런 것만 하고 있다고요. 21선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르려면 얼마 가야 되고, 내리려면 얼마 가야 되고, 그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이거는 얼마 가면 올라. 이거는 얼마 가면 내려. 그러면 얼마의 가격일 때는 22동 평균선은 내리고 5이동 평균선은 오르고. 예. 이해되시죠? 그 색깔 6개 가지고 그걸 순서대로 늘어놓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놨을 땐 여러분들도 답을 내지 못했는데 그거를 딱 일직선상으로 딱 늘어놨더니 바로 답을 내요. 그게 이동평균입니다. 예, 이동평균은 시간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줘요. 그게 코어예요. 예? 시간에 의해서 순서를 자동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빠지고 자동으로 들어오고 빠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예, 시간이 딱 지나면 없어지고 들어오고 시간이 딱 지나면 없어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 규칙만 알면 뭐가 빠져나가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 평균과 다른 거예요. 모집단이 시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팅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전부거든요. 이제 투자 심리도로 넘어갑니다. 자, 투자 심리도는 이동평균선하고 조금 달라요. 자, 이동평균선 5일선은 몇 개로 구성돼요? 5개. 그러니까 평균을 내려면 5개가 있어야 돼요. 모집단의 개수가. 투자 심리도는요? 몇 개가 필요하죠? 투자 심리도에서 모집단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몇 개가 필요해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모집단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합니까? 투자 심리도의 공식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답을 낼 수 있어요. 예, 10개 빙고. 그죠? 10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는 값은 뭐를 보면 돼요? 나가는 값. 투자 심리도에서 나가는 값은 몇 번째 걸 보면 돼요? 10번째 거 전에 거. 예? 나가는 값이 10개 전에 거예요. 10개. 10개. 투자 심리도 공식이 10일간이에요. 10일간. 예? 자, 상승하면 1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한다. 이 표시한 걸 10일치 값, 10개 값을 합친 다음에 10을 곱한다. 이게 투자 심리도 공식이에요. 다시. 투자 심리도는 전봉 대비 상승하면 1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하여 10개의 값을 합친 후에 10을 곱해 구한다예요. 다시 얘기하면 10일간의 상승일수 곱하기 10. 예, 그게 투자 심리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기본적으로 10개가 필요해요. 10개. 예? 자, 빨빨빨빨 껌껌껌껌 빨빨. 자, 빨강은 상승, 검정은 하락이라고 하자고요.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 투자 심리도 몇이에요? 이거 투자 심리도 몇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가 몇입니까?
예, 대벌에 맞추세요, 이제. 그죠? 예, 대벌에 맞추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현재봉이에요. 여기가 현재봉이야. 솔림님, 왜 20이에요? 60이지. 상승일수가 빨간 게 6개니까 6개 곱하기 12니까 60이에요. 자, 현재 봉에서 투자 심리도를 분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아, 이게 솔림님이 부끄러워서 저런 웃음의 표시를 멋쩍게 표시하셨네요. 자, 자, 그럼 현재봉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나가는 값이죠. 나가는 값. 그죠? 그게 뭐예요? 지금 정태에서 나가는 값은 뭐예요? 현재봉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가는 값은 뭐예요? 1, 2, 3, 4, 5, 6, 7, 8, 9, 땡. 빠져나가는 값, 얘죠. 이해되세요? A. 들어오는 값, 현재봉 B.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네, 이해되셨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이 위에다 그려. 현재봉 위에다가 A를 갖다 놔. 왜? 나가는 값 좀 보라고. 이거 이해되세요? 현재봉 위에, 현재봉은 1인지 0인지 몰라요. 근데 A를 현재봉 위에다 갖다 놔. 뭐 때문에? 나가는 값이 뭔지 보려고. 이해하셨어요? 현재봉 위에 A를 올려요. A에, 저 A의 위치에 있는 값을 현재봉에다 갖다 놓는다고, 위에다가. 그래서 뭐 보라고? 나가는 값이 뭔지 보라고. 들어오는 값은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은 오르든 내리든 할 거야. 근데 나가는 값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0개 전에 있던 값을 현재봉 위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죠. 저게 뭐예요? 매트릭스. 이거 이해되세요? 현재봉 위에 나가는 값을 쫙 늘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림 나오면 확인하세요. 현재봉 위에 나가는 값들을 쫙 늘어놨다고요. 그래서 미래에 나갈 숫자들이 쫙 배치돼 있죠. 현재봉은 이미 현재에 머물러 있는데 나가는 값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다 배치된다고요. 저걸 이해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세요, 이제? 왜 매트릭스는 미리 정해져 있는지? 저건 들어오는 값이 아니에요. 나가는 값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값들을 미리 쫙 배치를 해놓으면 저걸 보고, 아, 오늘은 나가는 값이 뭐고, 내일은 나가는 값이 뭐고, 모레는 나가는 값이 뭐야. 예, 그러면 투자심리도의 방향이 오를지 내릴지 바로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가는 값을 아니까. 모든 건 나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점이 미리 그려지는 이유도 저건 과거에 만들어진 나가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이동평균의 원리를 알고 보시면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동평균의 개념이 이해되셨나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라는 걸 무시하고 살다가 봉을 딱 보잖아요? 그럼 몇 번째 봉을 봐야 되는지 알아. 예? 몇 번째 봉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미 딱 보는 순간 안다고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거밖에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표를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지표가 단위 기간을 얼마를 세팅했냐에 따라 몇 번째 봉이 사라지는지를 알아. 자, 이게 7 기준이다 그러면 7번째 봉. 8 기준이다 그러면 8번째 봉. 그죠? 10 기준이다 그러면 10번째 봉. 20 기준이다 그러면 20번째 봉을 딱 보면 현재랑 20번째 봉의 갭, 그 갭에 의해서 보조지표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봉의 방향은 몰라요. 그런데 보조지표의 방향은 알아요. 예? 보조지표는 누적된 값을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하루의 편차에 의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심하게 맞는 종목이 아니라면 웬만한 보조지표는 누적된 힘에 의해서 예측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어예요. 이동평균선을 알고 이동평균선을 보면 다른 사람이 돼요. 이동평균선만 보는 사람은 이 개념을 몰라요. 그냥 외우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매매 기법만 몰입이 돼서 이럴 때 사, 저럴 때 팔어, 이럴 땐 과열이야, 이럴 땐 침체야 이런 얘기만 하지 그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그 분석하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네?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만 한다? 그냥 그 패턴만 분석해요.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그걸 다 암기하는 거예요. 싹 다. 암기의 약점이 뭐예요? 응용력이 없어요. 적응력은 있는데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왜? 암기는 그 구조를 벗어나면 풀지 못해요. 그게 암기의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속칭 패턴이라고 부르는 건 암기의 유형인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묶어가지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 주식에서의 차트는 패턴화 시킬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변수가. 그래서 패턴화 시키지 말고 구조화 시켜야 돼요. 예. 그 구조화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어떤 조건일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조건일 때는 이게 붕괴되고 예. 조건식에 의해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없는 거죠. 항상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이 지켜지면 이 구조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 구조 예. 그러면 거래를 할 때도 그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부합하면 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드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합리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조건이 붕괴되는 횟수가 적어야 돼요. 내가 그 조건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률, 그 조건이 붕괴됐을 때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크면 되는 거잖아요. 실패할 확률보다. 예.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코어인 거예요. 조건을 잘 만들어야 돼. 그게 어떤 방식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이평선으로 만들든, 그걸 MACD로 만들든, 스토캐스틱으로 만들든, RSI를 만들든,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조건식이 좋아야 돼.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40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조금 감이 오세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왜? 스키마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부류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해요. 평균과 이동 평균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엔 시간이 중요해요. 예, 시간 속에 가격이 숨겨져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빠져나가는 값은 시간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그쵸? 이번 달에 빠져나가는 값, 이번 주에 빠져나가는 값, 어제 빠져나가는 값이 오늘이 되고 다음 주가 되고 다음 달이 되면 싹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격은 시간에 종속된다고. 그게 그 얘기예요. 이동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나가는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나가는 값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할 게 있으면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일요일에 뒷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세요.